안녕하세요. 2026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환율이 1,450원을 돌파했고,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금리 인하는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이 왜 금리 인하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지, 그 복잡한 사정을 여러분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1월 금리 동결은 이미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전원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00% 일치입니다. 이 정도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왜 이렇게 모두가 확신했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환율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말만 해도 1,400원 선에서 버티던 환율이 불과 며칠 만에 급등한 겁니다. 50원이 올랐다고 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환율에서 50원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환율이 오른다는 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1달러짜리 물건을 사려면 1,400원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1,450원이 필요합니다. 같은 물건을 사는데 50원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모든 것들, 석유, 천연가스, 밀, 옥수수, 전자제품 부품 등등이 전부 비싸집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 값도 비싸집니다. 빵 만드는 밀가루가 비싸지면 빵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면 택배비가 오르고, 모든 게 연쇄적으로 비싸집니다.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물가 안정인데, 환율이 이렇게 불안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환율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서학개미, 즉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9일까지 단 9일 동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약 2조 8천억 원어치나 순매수했습니다. 역대급 규모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샀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수익률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테슬라, 애플 같은 빅테크 주식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이 부진하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문제는 미국 주식을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한다는 점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클릭 한 번이면 되니까 간단해 보이지만 그 뒤에서는 엄청난 규모의 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동시에 달러를 사니까 달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경제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수요가 늘면 가격이 오릅니다.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많으면 달러 가격, 즉 환율이 오릅니다. 결과적으로 환율이 치솟은 겁니다. 물론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미국 금리, 국제 정세, 무역 수주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역대급 미국 주식 매수가 분명히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라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불안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를 내리면 원화 자산의 매력이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한국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를 별로 못 받으니까 매력이 없어지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금리는 높은데 한국 금리는 낮으면 굳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이득이니까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갑니다. 주식을 팔고, 채권을 팔고, 번 돈을 달러로 바꿔서 본국으로 가져갑니다. 이렇게 되면 환율은 더욱 오릅니다. 외국인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니까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물가 안정이라는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위협받습니다.
결국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고 싶어도 환율과 물가 때문에 못 내리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상황인데 여기서 한국이 금리를 더 내리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자본은 이익을 쫓아 움직이니까 금리 차이가 크면 클수록 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환율만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복병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 분당, 판교 같은 인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집값이 오를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사람들이 지금이 저점이다, 더 떨어지기 전에 사야 한다는 심리가 작용합니다. 또한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울 아파트 값은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이자가 낮아집니다. 대출이 쉬워지고, 대출이 쉬워지면 사람들이 집을 더 사려고 합니다. 금리가 낮을 때 대출받아서 집 사자는 심리가 퍼집니다. 수요가 늘면 집값이 오릅니다. 경제학의 기본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난처한 상황입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고 그동안 온갖 정책을 다 썼는데 금리를 내려서 다시 불을 지피는 격이 되니까요.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천문학적인 수준입니다. 1800조 원이 넘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금리를 내려서 빚을 내기 쉽게 만들면 당장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출받아서 소비하고 기업들이 대출받아서 투자하면 경기가 살아나니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폭탄이 더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창용 총재도 이 부분을 매우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고 싶지만 집값과 부채 문제 때문에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금리를 급격히 낮췄을 때 집값이 폭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시기를 기억하시나요? 금리를 역대 최저로 낮췄더니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물가는 어떨까요? 다행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로 안정적입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가 2%인데 그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물가만 보면 금리를 내릴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오히려 물가가 너무 낮으면 디플레이션 우려도 있으니까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자극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환율 문제가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지금은 안정적인 물가도 언제 다시 치솟을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와 식량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합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은 거의 100% 수입입니다. 밀, 옥수수, 콩도 대부분 수입합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수입 물가가 10% 오릅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밀가루 값이 오르고 결국 우리 생활비가 오릅니다. 지금은 물가가 안정적이지만 환율이 계속 불안하면 언제든 물가가 다시 뛸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으로서는 이 불확실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행은 지금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첫째, 치솟는 환율을 안정시켜야 하고, 둘째, 다시 고개 드는 집값과 가계부채를 억제해야 하며, 셋째, 물가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경기 부양까지 고려하면 네 마리 토끼입니다. 하나도 쉽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경기는 살아날 수 있지만 환율이 더 오르고 집값이 뛸 수 있습니다. 금리를 그대로 두면 환율과 집값은 안정될 수 있지만 경기는 계속 침체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은행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절반, 연내 내내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절반입니다. 5대 5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반기쯤 되면 미국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한미 금리 차가 줄어들어서 환율 부담이 덜해진다. 또한 경기가 계속 침체되면 결국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쪽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생각만큼 빨리 금리를 내리지 않을 수 있고,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은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가 잘 팔리면 수출이 늘어나고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반도체 수출액도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붐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 분야에서 세계 1위이고 삼성전자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AI 칩 회사들이 우리 반도체를 사가니까 수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수출이 늘면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달러가 들어옵니다. 달러가 들어오면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도체 수출이 우리 경제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백화점 매출, 마트 매출, 자동차 판매 등 내수 지표들이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가 불안하니까 소비를 줄이는 겁니다. 수출로 번 돈이 국내 소비로 이어지지 않으면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은 요원합니다. 대기업과 수출기업은 잘 나가는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힘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남 백화점은 명품 매출이 늘어나는데 동네 상권은 폐업이 속출합니다. 이런 불균형도 한국은행이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표는 명확합니다. 첫째, 환율입니다. 환율이 1450원 선에서 안정되는지 아니면 더 오르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 1500원을 넘어간다면 한국은행도 정부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도 있고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둘째, 수도권 집값입니다. 집값이 다시 급등하기 시작하면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겁니다. 금리 인하는 더욱 요원해지겠죠? 반대로 집값이 안정되거나 하락한다면 금리 인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의 금리 정책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우리 환율과 금리 정책도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내릴 여지가 생기고 미국이 계속 높게 유지하면 우리도 버텨야 합니다. 넷째, 물가입니다. 지금은 안정적이지만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국제 유가, 곡물 가격, 환율 등 여러 변수가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는 불가능해집니다. 다섯째,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금리 인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이 모든 요소들의 줄다리기입니다.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리자 또는 물가가 안정적이니까 금리를 내리자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환율 변동에 대비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다면 환율을 주시하고 유리한 시점에 환전하는 게 좋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환율 변동이 수익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부채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금리가 당분간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크니까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은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고정금리로 전환하거나 부채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무리한 부동산 투자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로 무리하게 대출받아서 집을 사는 건 위험합니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대출 이자 부담이 크고 집값이 생각만큼 안 오르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안정적인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예금 금리가 아직은 괜찮은 수준이니까 일부는 안전하게 예금에 넣어두고 일부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분산 전략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답답하고 불안하시겠지만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는 단기간에 급변하지 않습니다.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한국은행도, 정부도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정책은 없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득과 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막연한 불안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